일단 여러분이 앞으로 부부 상담을 하려면은 성 상담 좀 알아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스스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감정선이고 여기 시간이요. 그래서 감정이 100에서 만나면은 남자 여자가 공이 만족을 해요. 감정이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남자는 100까지 올라가, 스스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꼴짝 올라가. 근데 여자는 사연이 깊게 올라가. 밑으로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딱 만난다 이거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여기서 쾌감을 느끼게 되면은 서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느끼는 감정은 99%가 동일해요. 여자가 느끼는 감정은 천편입니다. 다 틀려요. 근데 여기서 느끼는 여자의 보편적인 감정은 뭐냐? 단전에 포만감을 느껴요. 포만감 알죠? 배부를 때 느끼는 감정, 포만감을 느끼면서 짜릿하면서 이 단전이 볼록 튀어나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손을 여기다 얹고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 튀어나오면은 조 교수님 말씀하셨던 첫 번째를 갖구나. 여러분이 상담사가 되려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안 튀어나왔으면은 아직은 거기를 못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남자가 여기서 끝을 맺히지 않고 다시 아래랑 고개를 한번 넣으면은 여기서 여자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사지가 떨리면서 침몰자락을 쥐어뜯게 돼 있어요. 이때 남자의 얼굴을 핥히고 등에서 손톱 잡고 있어요. 선생님, 사모님이 등에다가 손톱 잡고 내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아래랑 고개를 못 가신 거예요. 첫 번째 많이 가고 솔직하시고, 우리 어른은 첫 번째 간 거가 대단한 거예요. 나는 얼굴을 항상 쥐어뜯겼어요. 여기서 근데 끝마치지 않고 남자가 한 번 더 아래랑 고개를 넘기게 되면 여기서 오는 현상은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헛소리를 해요. 차라리 이 새끼야 나를 죽여라. 그래서 거기서 상태를 뭐라 그러냐? 오르가슴이라고. 오르가슴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외부와의 완벽한 단절이에요. 사랑을 하면서 개똥 걱정이 나거나 옛날 애인 생각이 나거나 옆방에 계시는 시아버지 생각이 나거나 옆방에 공부하는 아들 생각이 나거나 그런 잡념이 생기는 성은 전부 다 잘못된 성이에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정은 뭐라고요? 집중력. 내가 성관계할 때는 성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는 오르가슴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럼 오르가슴을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가지 조건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성감대를 알아야 돼요. 선생님, 사모님 성감대 어딥니까? 허리만 만지면 됩니까? 허리를 만지면? 그럼 선생님이 허리를 만지면 사모님 어디를 만집니까? 남자가 허리를 만지면, 잘 들으세요. 남자가 허리를 만져서 여자가 좋잖아요. 그렇지. 여자는 그때 목을 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허리를 껴라면 허리 부러져. 잘 들어도요. 이거 연애하는 테크닉이야. 남자가 오른쪽 귀를 만지면, 혀로 만지면 여자는 역시 남자의 오른쪽 귀를 만져요. 근데 오른쪽을 만지는데 왼쪽을 만지려고 하면 주둥이 박치기 해가지고 사고나 사고. 아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웃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남녀의 공통적인 성감대라고. 자, 남자와 여자의 공통된 성감대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속으로 내 남자와 포옹하고 싶다, 키스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그런 그리움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오르가슴을 못 느낍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심리가 60%, 정력과 테크닉이 40%예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정력이 세면 여자에게 모든 것을 해줄 것으로 알지만 정신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내 남자를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그 사람하고 식사만 해도 오르가슴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움을
뭔가 그리움을 가지고 서로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게 되면 온몸이 뜨거워져. 그 뜨거워질 때 백혈구가 200% 증가하면서 몸속에 있는 모든 양성적인 성병을 음성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 예를 들면 손을 번쩍 들어, 교수님 딴 남자가 볼 때는 뜨거워지는데 어떡하냐는 거야. 자기 남편은 안 뜨거워져. 딴 남자하고 할 때 뜨거워지면 적혈구가 무장해제를 하면서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호르몬과 바이러스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내면 세계의 바이러스가 충돌해가지고 질서가 깨져버리고 이게 성병이야. 함부로 아무 남자에게 가슴을 내주지 마세요. 특히 결혼 상담사는 아무거나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남자를 새롭게 창조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훌륭할 수밖에 없는 남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커플 매니저지. 이놈 저놈 가슴에다 안기면서 뜨거워진다고? 그래서 마음을 터치하는 게 뭐냐? 제일 성감돼요. 마음속으로부터 그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 그런 건강한 사랑에서만이 우리는 건강한 섹스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성감대는 어디냐? 선생님, 첫 번째는 알았죠? 두 번째는 어디요? 허리를 한번 만져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의 뇌세포는 4개층으로 되어 있어요. 파춘류적 브레인, 포유류적 브레인, 영장류적 브레인, 가장 진화된 뇌세포가 러브 브레인. 그래서 사랑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사랑이 복잡해지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어떻게 돼요? 깨질라 해요. 왜? 러브 브레인이 트래블. 그 러브 브레인을 자극해야 돼요. 그 러브 브레인을 자극한 방법이 뭐냐? 귀에다 대고 사랑한다 해야 돼요. 러브 브레인하고 딱 맞닿아 있는 세포가 귀야. 그래서 귀에다 대고 여자에게는 사랑을 얘기하고 남자에게는 능력을 얘기해야 돼요. 여보, 당신 사랑스럽다. 당신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디냐? 당신은 하늘에 살아야 될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야. 당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다. 당신하고는 사랑을 하지만 매일 밤 이렇게 감정이 다를 수가 있다. 사람들이 왜 새로운 여자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매일 밤 새로운데. 저거요, 저거. 사람은 사랑이 깊어지고 감정이 깊어지면 새로운 각도로 다가온다는데, 바로 그 사랑의 주인공이 당신이 아닌가 싶다. 얘기해봐. 그 자리에서 가는 거야, 가. 또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을 만나서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남자는 꼭 확인을 해. 좋았나? 정말 좋았다. 이래야지. 다 같은 밥 먹는 당신은 뭐 하노? 그러면 성 불감증 환자가 돼. 성은 자신감이에요. 성은 당신을 믿어주는 신뢰에 바탕한 자신감이야. 그 자신감을 상실하면은 성 기능이 점점점 저하되고 마지막에는 포기를 하게 되면 이게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는 순간 터널 속에서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그러면 성질 나요. 성질 안 나. 특히 더울 때 잔뜩 감성을 올려놓고 자기 혼자 터널 속에 꺼져봐. 그런 공기가 되기 전에 남자를 어쩐다고? 능력 있는 사람을 믿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여자는 행복한 거고, 나를 믿어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자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사랑을, 남자에게는 능력을 끊임없이 그걸 해야 돼. 왜? 사랑 앞에나 뒤에는 아무리 형용사를 많이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럽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성심리적인 성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습한 곳에 음핵이 뭉쳐있어요. 그 습한 곳을 자극하게 되면 온몸으로 음핵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뼈와 살이 맞닿아 있는 곳에 음핵이 흘러 그곳을 자극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흥분되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참고해가지고 오늘쯤부터 성관계를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할 것. 성교육은 이상권.
그러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은 사랑에 성공하고 가정에 성공하고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자기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남자가 여자를 많이 아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여자를 집중하는 남자가 여자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한 사람이 능력이다. 그래서 열정을 가진 자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공통분모를 차지하고 있더래요. 세 번째는 그들의 부모는 하나같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나의 삶의 질을 높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뭐냐? 정직성이에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상담사 스스로가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요?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그럼 경쟁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6세기 이전에는 싱킹, 생각에다가 그 사람의 가치를 많이 뒀어요. 이게 뭐냐? 관념론 철학이 유럽을 중심하고 한 세대를 풍미했어요.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헤겔입니다. 근데 중세 때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했지만 사람을 사냥해갖고 로열을 팔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신을 사랑의 실체라고 했는데 그 신이 사람에게서 사랑을 뺏어가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악독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부정하고 신이 죽었다 할 때 신이 가버린 유적 본질인 사랑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게 않겠냐. 이게 인본주의의 출발이에요. 그걸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니체. 신은 죽었다. 그래서 행동이 없는 사랑, 행동이 없는 믿음, 이건 전부 다 올리는 갱발이 불과해요. 여기서 행동주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고 봉사한다면 몸으로 보이라. 몸으로. 행동주의, 액션. 근데 21세기가 돼가지고는 생각과 행동에 앞선 사람의 능력, 이게 뭔지 아세요? 스피치 능력이에요. 뭐라고요? 스피치를 잘하게 되면 우리가 토론에서도 보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지만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인생을 바꿔.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분은 말을 잘해가지고 선거했어요. 말 잘해서 대통령이 됐고, 말을 너무 더 잘하다가 탄핵받았고. 요즘에 그 양반 말이 전부 다 화두가 되고 돌아다녀. 근데 이 스피치에 대한 말도 그 양반이 제일 먼저 했어요. 변호사 시절에 말 잘하는 것이 얼마나 21세기의 경쟁력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논리적 구사를 할 수 있도록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형으로 TV에 토론이 많아지고 정책교육이에요. 그리고 말투를 뜯어고치고 말하는 방법을 선행하도록 하겠다. 그럼 말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근데 OECD 국가가 30개 나라인데 30개 나라 가운데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떨어진 민족이 일본, 한국입니다. 근데 일본은 약속 문화를 가지고 그 핸디캡을 극복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미숙한 민족으로서는 누구요? 대한민국이요. 말을 못하는 민족이에요. 얼마나 말을 못하느냐? 최홍만이가 격투기가 끝나고 소원을 물으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밥 좀 사주세요. 이건 생리학적 표현이에요. 이건 동물들도 하는 표현이에요. 배가 고프면 소도 울잖아요. 근데 타이 히든크를 보고 물었어요. 무슨 소감을?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건 수사학적 철학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밥 좀 사주세요. 그것은 말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개돈 나르니까 개하자. 이건 말이 아니에요. 감정을 실어서 전달하는 것을 말이라고 해요.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감경이 전달될 때,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철학이 전달될 때, 그의 가슴 속에 있는 인생관이 전달될 때,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말.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 보고 물으면은 감독님 감사하고, 스태프님 감사하고, 팬 여러분 감사하고, 어머니 감사하고, 아버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끝난다.
누가 자기 보고 정치 연설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웨스턴의 영화 배우들을 소란 부릅니다. 그 작품에 출연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느꼈다. 내가 출연한 작품을 보고 사회가 이렇게 변한 것을 보면서 나는 영화 배우로서 탤런트로서 보람을 느끼고 보다 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훌륭한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꼭 써줘야 해 그걸? 그럼 자기들이 못하면은 저기서 또 와가지고 코디네이터를 시켜줄게 나를. 왜 안 시키냐 이게. 근데 또 혹자는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몰랐기 때문에 안 시킨 거 아니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았으면 그걸 소문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문을 낼 거야 안 낼 거야? 낼 거야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조사해보면 첫 번째, 어휘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7에서 10%, 7에서 10%, 보이스 칼라, 음성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10에서 20%, 눈빛, 미소, 행동, 제스처, 그걸 동작군이라고 해요. 동작군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20에서 80%예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생각하는 어휘가 말의 전체를 알거든. 어휘가 그렇잖아요. 근데 어휘는 감정 전달의 한계가 10%.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소리 그리고 시선과 제스처. 그래서 시선과 제스처, 제스처를 활발히 하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턴을 가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스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내가 이 정도 강의를 했으면 미국 사람들은 4번 정도 기립박수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서 박수 친 게 한 번이나 있어요? 쳤겠지 쳤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훌륭한 영웅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태리를 가보니까 미학을 전공한 그 여학생이 가이드를 했는데 만약에 한국의 괴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국 사회에 태어났다면 꿈을 이루고 지내다 죽었다. 그게 뭐예요? 괴테가 아줌마하고 연애하다가 그 유부녀가 목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괴테의 자질을 독일 국민들은 사랑해줬고 응원해줬고 그래서 문호 괴테가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그 설계도가 밀라노 돔 성전인데 돔에 있는데 그 성전을 만드는 그 지역은 대리석이 안 나와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설계도를 만들어놓고 죽었어요. 그 대리석을 날라오는데 호수를 파가지고 거기다 뗏목을 실어가지고 200년 동안 대리석을 날랐고 400년 동안 집을 졌어요. 그래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건물과 함께 이 지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여기서 영웅이 태어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잘나면 죽여버리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순신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올 수 있는 인물이 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격려를 하고 박수를 주면 세계적인 스피치 능력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꼭 치마를 때 첫째를 쳤어요? 5분마다 내가 치라고 처음에 얘기해서 뭐 쳐야 되는데 꼭 이때 안 칩니까? 그때 치네.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유머스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 유머스럽게 말을 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설득력이 2배고 유머를 가진 지도자의 리더십은 보편적인 사람의 리더십보다 2배 정도 파워풀하게 나타납니다. 유머. 그럼 어떤 사람이 유머를 하느냐? 첫 번째, 마음이 열린 사람이 유머를 한다. 어떤 사람이 유머를 해요? 마음이 열린 사람. 두 번째, 상대를 배려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가 하는 말을 유머라고 해요. 상대가 기분이 나쁠까봐, 상대가 내 말을 어렵게 느낄까봐, 상대가 내 말을 부담 느낄까봐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말의 그 테크닉을 뭐라 한다고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스피치를 자기를 중심하고 하는 말을 와이다며 서운하다.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말을
그러니까 오늘 조교수가 강의를 할 때 유머스러워요? 안 유머스러워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할 수도 있어. 여러분이 졸든지 말든지. 어차피 여러분 회비 내고 하고 시간 되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배려하고 여러분 앞에 뭔가를 심어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직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해가지고 오늘 여기 가요. 그냥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알아서 박수를 쳤고 처음으로.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일곱 가지 정도를 테크닉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말을 잘하는 사람 말에 다리를 넣는 거. 말에 다리를 넣는 게 뭐냐? 따라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땠는데? 이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스피치 스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땠는데 이 다리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한 결함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자가 하루에 소화하는 단어가 25,000단어, 남자가 하루에 소화하는 단어가 10,000단어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 앞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남자들은 사회생활 하면서 이미 10,000단어를 소화하고 집에 가거든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는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뭔가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리모컨만 들고 있어. 수박 좀 잘라다 줘. 잿더리 좀 가져와. 이러면 여자가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었어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너희 남편 어젯밤 몇 시에 들어왔냐? 들어오자마자 TV 뭐 보더냐? 담배 피운다고 잿더리를 가져라 카더냐? 수박 가져라 카더냐? 그렇더라. 그때부터 안주가 되고 안주를 삼다가 우리 만나고 차 한잔 하자. 차 한잔 하다가 소주 한잔 하자. 소주 한잔 하다가 나이트 한번 가자. 그래고 새벽 2시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부부는 싸움을 하고 전쟁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화려한 싱글로스 노래방 고미가 돼요. 남자는 성질 나가지고 포장마차 소주 먹다가 생명이 15년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혼 당하면 죽어. 저는 그래서 매일 밤 우리 애기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말은 다 들어주겠지만 이혼하자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 평소에 잘해야 돼.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때면 돼요. 두 번째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짧게 전달하는 사람.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한 사람이 1시간 이상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지옥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런 사람 만났잖아요. 3가지 얘기가 그렇게 가. 첫 번째, 군대 얘기 나오면 1시간 가. 첫사람 얘기 나오면 1시간 가. 할아버지 얘기 나오면 1시간 가. 딱 어젯밤에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기 속으로 판단했지. 1시간짜리구나. 술에 취한 게 아니고 걔 잔술에 취해버려. 말을 길게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나쁜 감정이 생기고, 나쁜 감정이 쌓이면 증오심이 생기고, 증오심이 깊어지면 주먹이 나요. 근데 짧은 말로 토킹 어바웃을 하게 되면 좋은 감정이 쌓여요. 왜? 내가 짧게 얘기하고 상대방을 기다리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쌓이고, 좋은 감정이 쌓이면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이 깊어지면 사랑이 생겨요. 말을 길게 하면 주먹을 얻어먹고, 말을 짧게 하면 뭘 얻어요? 사랑을 얻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상담을 하면서 자기 말을 계속 늘어놓을 거요? 짧게 할 거요? 길게 하지 마세요. 말을 길게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어디 못했어요. 함축되게 짧은 말로 내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테크닉이에요. 말을 짧게 한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시선을 유지한다. 사람의 시선을 통해 가지고 감정의 87%까지 전달해요. 87%.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아요. 착하게 생겼다, 악하게 생겼다, 병들었다, 건강하다, 금방 죽겠다, 나를 죽일라 한다, 증오한다, 나한테 푹 빠졌다, 나를 좋아한다, 나를 보더니 미칠라 한다.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몰라요?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제일 먼저 어디를 까요? 어디를 까봐요? 눈을 까봐.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의사가 고개를 흔들면 어떻게 돼요? 간 거예요. 초점이 사라지면 생명이 갑니다. 여러분 눈에 초점이 사라지면 뭐가 같다고요? 생명이. 그래서 사람은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2개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눈을 왜 2개 만들었다고요? 초점을 맞추려고. 왜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분명하게 보라고.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두 눈을 똑바로 봤다 이 자식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듣던 분이 그래. 교수님 정말 분명히 보려면은 요 뒤에다 하나 달아보지 그러냐고. 만약에 뒤에다 달아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뒷사람 보면서 나를 보면서 정신이 집중되겠어요? 잠잘 때는 벽에 어디다 메고 자려고? 낮에는 두 눈을 뜨고 밤에는 두 눈을 감고 자라고. 낮에 있고 밤에 있고 앞에 있고 뒤가 있고 이게 질서예요. 어디다 대고 뒤에다 달아 그래요? 그래 또 그런 말이? 그럼 코를 여기다 달아요. 코를. 그럼 코를 한 군데 달아? 여기다 다는 이유가 있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조사하는 초소예요 이게. 그래서 냄새가 뭔가 이상한 먹지 말아야 돼. 후각이 발달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를 대본해야 합니다. 오징어 냄새가 땡기면 그 사람 스태미나가 지금 부족합니다. 오징어 드시고 싶으세요? 무슨 음식을 먹고 싶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부족한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야 이게 지식이야. 그걸 결정짓는 것이 뭐요? 후각이다. 이 후각. 또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 교수님 그만 구멍만 빵 뚫어버리지 왜 이걸 하냐는 거예요. 왜 얼태기 하냐 이거. 살다 보면 눈이 나빠지면 안경 낄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그래도 그런 말을 해. 교수님 그러면 입을 왜 이렇게 째놨냐는 거야. 이렇게 째버리지. 만약에 이렇게 째가지고 밥을 먹으면 알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째면 물을 어떻게 먹어? 사람이 먹어야 살고 특히 물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입을 세로 째는 거야. 알긴 알았어?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이야. 과학적. 그 시선을 통해 가지고 87% 감정이 전달되는데 그 시선을 어디 둘지 몰라가지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창가를 쳐다보고 이런 사람을 정서불황 증세가 깊은 사람이다. 그래서 국가가 대화를 나눌 때는 창문이 없는 것을 선택해. 왜 그럴까요? 누가 들을까봐 볼까봐? 아니야. 시선을 뺏기면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창밖을 보면서 오늘은 비가 올라가나? 이건 인간관계의 ABC를 모르는 사람. 강의를 들으면서도 왔다 갔다 한 사람 인간관계가 제로야. 뒤를 쳐다본 사람 마찬가지야. 나를 쳐다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박수친 사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못하겠지. 그럴 줄 알고 내가 이 말이야.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그리고 말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야 돼. 천천히 얘기하면 천천히, 빨리빨리 얘기하면 빨리빨리, 심각하게 얘기하면 심각하게. 그랬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야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고개를 끄덕여.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자세를 보면 내가 훤히 알고 있어.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진 분은 내 강의가 재밌다는 얘기고, 앞으로 기울어진 분은 엄청 감동받고 있는 거고, 뒤로 제껴버린 분은 점수 매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고개를 떨궈버린 분이 이 시간을 포기한 분 아니에요?